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문희입니다. 게트로 현진님, 서현님이 우리 방송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저는 에제브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29살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서현님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저는 25살이고 올해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아나운서 준비 중입니다. 네, 서현님도 반갑습니다. 그럼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스튜디오 방문 전에 혹시 무슨 생각하고 왔어요? 어때요? 조금 긴장이 많이 되셨을까요? 전 처음 해보는 그런 경험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많이 되는데 설레는 감정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음. 다니면서 라디오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연습은 해봤지만 실전은 처음이라 되게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여기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오프닝 토크로 들어가 볼게요. 집 인테리어에 더 중요한 것. 현진님은 혹시 가구 디자인, 조명 중에 어떤 거에 좀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둘 중에 고른다면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조명 하나로 집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현님은 어떤 거예요? 저도 조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구가 조금 별로더라도 조명으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아, 생각해서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조명이 중요한 게 이게 뭐 화장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예쁜 옷을 입었을 때 이 조명에 따라서 더 내가 예뻐 보일 때도 있고 집을 나가기 전이니까 그런 맞아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거는 백화점에 쇼핑할 때 항상 그 조명 때문에 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마음에 들어 샀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면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백화점의 거울이랑 그 조명을 일부러 더 어, 맞는 것 해둔다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게 아마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분들은 이런 조명이 좀 더 예뻤었을 때 자기의 모습도 더 잘 예뻐 보이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럼 조명은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사요? 직접 가서 구매해요? 아니면 인터넷에 뭐 이런 플랫폼이 좀 좋은 게 있을까? 저는 인스타로 요즘에 홍보나 광고를 많이 하시니까 음, 예쁜 오브제 같은 거를 파는 인스타가 있다든지 그런 걸 참고하고 아니면 뭐 쇼폼이나 릴스 이런 걸로 좀 소개를 많이 해주시니까 참고를 음. 많이 해서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릴스는 조명을 소개해주는 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음, 소개를 해줘요? 뭐 약간 브이로그나 아니면은 자기 방 소개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노출시켜서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침대 옆에 느낌? 있거나 아, 아니면 방에 네네네. 어떤 곳에 딱 서 있는 거를 네.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뭐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지만 뭐 자막이 이렇게 있나 보네요. 네네. 아니 뭐 기능 같은 거 좀 자연스럽게 뭐 아, 보여주신다든지 그런 거. 네네. 이런 릴스도 있는 거군요. 네. 사장님은 어떻게 구매해요? 저는 아무래도 아직 안정된 직업이 없다 보니 당근이나 오늘의 집 같은 좀 음, 저렴한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당근도 저는 새로운 동네에 가면 그 동네 인증을 해서 그 동네엔 뭐가 있나 이런 거를 한번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근으로 구매했었던 것 중에 참 이템을 구매했던 적 있을까요? 저는 소파를 구매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게 2인용 소파를 당근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음. 그 소파에서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소파 정말 저의 애착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가성비적으로 살 수 있고 당근이라는 거는 일단 가서 보고 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있나 보네요. 네. 저는 가구는 진짜 한 번도 당근을 한 적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음, 생각하는 뭐 이케아라든지 음. 무인양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이렇게 가구 브랜드 중에서 조금은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보고 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두 분한테 또 궁금한 게 나에게 편안한 집이란 어떤 거예요? 뭐 집이 아니어도 음. 돼요. 방.
저는 깔끔하게 잘 정돈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무래도 침대나 침구를 가장 음.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구매했어요? 일단 이것도 후기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만의 뭐 침구, 침대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침대 그리고 베개 뭐 이불 이거는 매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엄마가 그냥 사주거든요.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의 방은 스스로 막 꾸미잖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현주님은 언제부터 그런 걸 좀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네. 아니라 내가 뭐 침대를 사거나 네.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베개 이런 것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공주방 이런 걸 좀 좋아할 때가 있어가지고 뭐 음. 유치원 때 그 레이스 같은 거를 침대에 다는 그런 게 좀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런 적 있고 이제 자취를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자취 연도가 길어지니까 그런 걸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자기만의 그런 분위기, 스타일을 알게 되니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찾는 뭐 침대, 침구 중에 이런 트렌드가 있다. 릴스에 많이 나오거나.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일단 올 화이트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아, 여성분들은. 오히려. 네, 오히려 그냥 깔끔한 뭐 무늬가 들어간 것보다는 화이트가 뭔가 좀 더. 그냥 조금 더 심플하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게 있나 보네요. 네, 네. 근데 촉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느꼈을 때 뭔가 부드럽거나 좀 편안하거나 그런 친구를.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봄으로. 네, 네. 어떻게 뭔가 침구를 바꾸셨어요? 아니면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찾아봤는데 좀 산뜻하게 바꿔보고 싶긴 해요. 색깔을 좀 다르게 바꿔보고 싶긴 합니다. 사연님은 혹시 계절이 변할 때 어떻게 바꾸세요? 저는 사실 인테리어를 자주 바꾸는 편은 아닌데요. 음.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엄마가 이제 너 방은 폭탄 맞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만큼 그러니까 네, 그 말의 의미는 너 방 정리 좀 해. 뭐 이런 것도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셔서 저는 자취를 하면서부터 조금 정리하는 법을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럼 사연님은 나에게 편안한 집, 편안한 방은 뭐예요? 저는 오래 살았던 집, 그 정든 음. 집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가 5살 때부터 살던 집이고, 또 2년 정도 자취를 하게 됐었는데, 그 자취를 할 때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땐 좀 되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런 감정이 들었었는데, 결국 다시 이사를 나올 때 너무 정들어서 아쉬운 감정이 컸었거든요. 그만큼 내가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애착이 생기고 그 안에 뭐 소품이라든지 이런 가구라든지 그게 맞아요. 있으니까 이걸 다 비워낼 때가 이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신 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신혼집에 들어갈 때 어떤 걸 제일 중요시 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로 본다면. 그러니까 미래요, 미래. 신혼집. 우리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가보자고. 일단 그러니까 남편한테 맡겨도 괜찮아요? 아니면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요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 그러니까 집이 일단 중요해서 내가 네, 좋아하는 가구랑 내가 좋아하는 방, 뭐 이런 구조 이런 걸 맞아요. 보는 거군요. 일단 저는 맥시멀리스트까지는 아니고 좀 미니멀리스트라 올 화이트는 아니라도 화이트 느낌이 나는 그럼 근데 좀 어렵네요. 그렇게 신혼집을 생각하니까 그럼 어떤 것부터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신혼집에 들어갈 때 냉장고, 뭐 세탁기, 그리고 신혼방 그 가구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진짜 TV에 놓는 이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받침대도 있을 거고. 저는 옷방 같이 그런 음. 그쪽을 먼저 꾸밀 것 같아요. 약간 드레스룸을 네, 먼저 드레스룸을 생각하는 먼저 거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지금 쇼핑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옷에 관심이 음. 많고 맞아요. 그래서 좀 거기를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방 하나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어요? 방이 많다면 힐링할 수 있는 장소 한 곳 정도는 네,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이 없으면 남자들이 어디 가냐면 베란다에 가서 창밖을 보면서 그 힐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럼 서현님은 혹시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양보를 못할 것 같고 자잘한 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데 분위기는 저는 우드 톤, 좀 나무의 색감이 많이 들어간 집을 선호해서 지금 혹시 본가가 그런 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기가 익숙한 거를 좀 신혼집에 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워낙 오래 살았고 네. 내가 새 집에 들어가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자취를 한 지 오래됐는데 잘 보니까 집을 구할 때는 아예 새로운 집으로 항상 들어갔어요. 오, 그러니까 신축을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살아본 집. 새로운 집. 그러니까 구조도 다르고 뭔가 요즘에 그러니까 원래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1인 가구의 집들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사를 할 생각이거든요. 네. 방을 보러 가잖아요. 음, 전혀 다른 곳을 찾고 있어요. 내가 한 왜요? 번도 안 살아본 느낌. 왜 그러냐면 집이라는 게 매번 원래 우리나라가 안 바뀌었거든요. 아파트의 구조, 주택의 구조가 안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해외에서도 살아보고 하니까 바뀌어야 내 생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네. 그곳이 많이 바뀌었을 때 내 감정도 바뀌고 이게 새 집에 갔었고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도 채우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집도 뭐 층도 좀 더 높은 데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방 구조도 원래는 뭐 남자들은 드레스룸이 필요 없는데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드레스룸도 나오고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런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방 자체가. 그래서 그런 집을 한번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성분들은 혼자 산다면 어떤 집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깔끔한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뭔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게 곳.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일단 침대가 잘 들어가는 방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야 그게 뭐 화장품도 거기 이제 화장대도 놓고 음, 뭐 그 안에 그 방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맞아요. 서현님은 어떨 것 같아요? 혼자 산다면? 저는 그 자취를 했을 때 복층에 아, 살았었는데 그렇군요. 요즘 그런 구조도 많잖아. 그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서 그러니까 오, 올라갔다 네. 오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여름에는 그 위에가 덥고 겨울엔 아, 춥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에어컨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공기가 밑에 순환이 잘 안 밑에는 돼서 밑에는 네. 좀 이렇게 괜찮은데 그래서 복층이 아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경험하면서 좀 이렇게 인테리어를 보는 눈 아니면 내 방에 무언가를 소품을 놓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집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니면 이런 소품을 좋아해서 구매했다라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짧게 공지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셔서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5,000명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 구독자라는 게 참 처음에는 안 바래요. 왜냐면 없어도 계속 우리 방송을 들어주는 분들이 있지만 유튜브를 개설하면서는 저도 모르게 그 숫자에 자꾸 그래도 조금 더 있으면 구독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회수도 중요하겠지만 구독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5,000원이 거의 다가왔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조회수도 이제 1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에피소드가 오. 많이 올라갔는데 음, 영상이 아니잖아요. 네. 네. 오디오만 듣는데 10만 명이 뭔가 제 방송을 들어주고 있다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상을 보는 거는 금방 시간이 지나가지만 오디오는 그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게 저한테는 참 좋은 일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매주 애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 상담소입니다. 힘든 일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임보람님 고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 나이가 되니까 예전엔 그냥 좋다 하나로 시작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일조차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동반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 꽤 오래 만났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또 그만큼 많이 상처받았던 연애였어요. 두 분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은 연애 시작 전에 혹시 뭐 이런 감정이 드신 적 있을까요? 내가 전에 연애 때문에 연애를 못할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안 좋게 헤어진 분의 성향이 조금 보이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그러니까 안 썸을 맞았, 타는 중에 네네, 저랑 안 맞았기 때문에 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 네. 중에 하나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남자친구가 음, 거짓말을 많이 쳤다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거짓말은 일단 진짜 저는 정말 싫어요. 차라리 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서 거짓말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성격 자체가 다른 성격이면은 아,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썸일 때는 조금 내가 호감이 있다가도 금방 네. 식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성격이 음. 안 맞으면 좀,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연님은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감정적인 사람은 조금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분들이 보통 화를 낼 때 와 이렇게 음. 내셨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애 중간 공백기가 긴 편이에요? 짧은 편이에요? 사연님은? 저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끌리는 사람이 있으면 연애를 시작하고 싸움일 때도 조금은 호감으로 먼저 보는 거군요. 네, 저는 연애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답이 재밌는 게 서현님이 지금 어리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하셔도 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럼 제가 사연 계속 읽어드릴게요. 끝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그 이후로 한동안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일부러 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오랜만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업무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냥 편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별거 아닌 메시지 하나에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감정들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마음은 가고 있는데 자꾸 한 발 물러서게 돼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에도 괜히 선을 긋게 되고요. 두 분이 봤었을 때는 여기까지 보면 이 사연자는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사연님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사연자분이 아직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휴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과거의 연애에 조금은 빠져나오지 못한 사연님은 사연님 친구가 이런다 그러면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너 아직 어린데 더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지레 겁먹지 마라. 라고 음. 얘기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려를 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발돋움을 해주는 거군요. 네. 현진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저는 하고 후회하는 성격이라 친구한테도 서연님처럼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상처가 깊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삼자일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두 음, 분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친한 친구라든지 내 주변 지인이 그 전 연애 때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 연애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는 편이에요? 일단 친구랑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오래된 친구면은 걔 뭐 말하는 내용이나 표정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제가 얘 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느껴지면 힘들었겠구나. 네, 일단 저는 또 F기 때문에 위로를 먼저 해주고 음. 조언을 해주는 편이고 해도 될 것 같으면 근데 알아서 잘 하긴 하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땐.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연애를 한다는 거는 20대 때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대부분 조금은 성장한 연애를 하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친구가 얘기해주면 더 좋죠. 너 지금 연애할 때 맞아. 아니면 너 지금은 연애하지 말고 쉬고 뭔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해. 요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서희님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친구의 감정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섣부르게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군요. 맞아요. 저는 그냥 기다려주면서 너의 마음을 좀 찾아보라고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에도 괜히 선을 긋게 되고요. 혹시라도 이 감정이 더 커졌다가 또 예전처럼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조금은 어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은 더 다가가고 싶은데 행동은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이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털어놨어요. 난 사실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시작하는 게 너무 무서워라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아직도 그때 연애에서 못 빠져나온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피하면 너 앞으로도 계속 못 시작해. 상처받기 싫어서 시작도 안 하는 건 결국 너 스스로 기회를 버리는 거야. 솔직히 그 말 듣고 좀 서운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 연애 때문에 힘들었는지 옆에서 다 봤던 친구라서 조금은 더 공감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또 아플까봐라는 이유로 새로운 감정을 제대로 마주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조금 덜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또 상처받게 될까봐. 그래서 다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할까봐. 그게 무서워요. 연애도 더 이상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신중한 건지 아니면 그냥 겁이 많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감정을 조금 더 믿어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단 마지막에 물어보신 것부터 우리가 대답을 하고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현진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감정을 믿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나진 않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괜찮은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네. 썸에 실패해도 되고 그쵸. 내가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도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가 하나의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 있죠. 네네. 서희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하고 후회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감정을 믿고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더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연애 시작 전에 이런 감정이 딱 생기면 바로 연애를 한다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끌리는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별로 안 끌리는 사람은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호감이 이렇게 쌓여가는 건 아닌 거죠. 네네. 저는 그래서 첫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현님은 어때요? 저도 현진님이랑 비슷한 게 저는 정말 처음 딱 봤을 때 이성으로 네. 보이냐 안 보이냐가 되게 극명하게 나뉘는 편이어서 보통 연애를 할 때 첫눈에 반해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그 사람한테 호감을 표현한 적도 있고. 저는 보통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현진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에 들었으니까 처음에 네. 마음에 든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저는 제가 원래 성격과 다르게 좋아하면 오히려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소심해지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소심함 속에서도 나름의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연락을 좀 빠르게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현도 조금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사연자님이 듣고 나서 지금 그 조금은 썸을 탈 것 같은 분한테 이런 감정이 더 많이 든다면 나아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사연에 보내준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 이 남자분은 이 사연자님을 마음에 안 들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냥 우리 일 끝나고 나서 뭐 맥주 한 잔 마셔요. 아니면 한강 한번 가요. 이랬는데 저 바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네, 몰라요. 그쵸. 근데 그런 상황까지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으면 나아가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라면 때로는 그냥 멈춰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연애라는 게 20대 때 자주 하면서 나의 연애 가치관을 넓혀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내가 한 번은 더 생각해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라는 그 가치관을 자리 잡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 시기가 지금이라면 저는 요 생각까지 하고 나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이 아쉬움 때문에 안 놓치거든요. 맞잖아요.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번 경험을 해봐야 연애라는 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건데 요 가장 중에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이게 있잖아요. 두 분은 연애 고민을 친구한테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러면 어떤 걸 좀 털어놓게 돼요? 조금 고민될 때 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거나 음. 제가 생각했을 땐 왜 이런 말을 했지? 근데 상대방인 뭐 친구가 들었을 때는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약간 이런 게 헷갈릴 때 한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그러면 혹시 그 상황 중에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을까요? 저는 약속에 관한 그냥 이야기였는데 솔직히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친구한테 그런 쪽으로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약속 뭐 잡을 때 그런 부분? 네, 사소한 얘기를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의 의견이 내가 좀 동조할 수 있는 거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네.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 고민 물어볼 때 답정너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미 생각이 끝났는데 그래서 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물어볼 때도 있긴 하니까 네네.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일단 네, 사실 저도 답정너여서 그냥 조언 정도로만 생각하고 제 마음 가고 제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 같긴 해요. 본능대로 가겠다. 네. 서현님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한테 고민 털어놓을 때. 저는 보통 제가 서운함을 느꼈던 상황을 많이 털어놓는 것 같은데 저는 남자친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내가 이 감정에 지금 매몰돼 있으니까 객관적인 제 3자에게 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해줘요? 남자친구 편을 들어줘요? 서현님 편이에요? 제 친구들은 남자친구 편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T네요, T. 그러니까 맞아요. 확실한 팩트를 네. 먼저 알려주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사람들마다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연애 고민을 털어놨을 때 조금 F식 위로 공감도 해주고 해주길 바라지만 그게 사람 성향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T처럼 받아들여서 뭐가 맞아, 뭐가 틀렸어 이렇게 보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자님 친구는 지금 보람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제 생각에는 연애를 안 하고 있는 보람님이 안쓰러워서 그냥 조금 더 다독거려주면서 너 해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기억나는 게 20대 때 저는 친구한테 연애 고민, 그러니까 썸 고민이었어요. 네. 썸 타는 친구가 저랑 썸을 잘 타고 있는데 머리를 염색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브라운이라든지 좀 편안한 거면 다행인데 금발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금발의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끌리는데
금발이면 내가 항상 데이트할 때 돌아다녀도 눈에 띌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때는 그랬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 하고 친구한테 털어놨죠. 근데 친구가 이제 정확하게 해줬죠. 뭐랄까, 너가 너무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쓴다고. 잘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게 중요했거든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돌아다닐 때 패션 코드도 같이 맞추고 싶고 뭔가 커플 아이템도 사고 싶은데 그 금발 머리는 내 상상 속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같이 돌아다닐 때 자꾸 의식하게 되잖아요. 뭐 네. 다른 사람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의식하는 것 같아서 그때 썸을 과감하게 놓았던 경험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런 연애 고민에 있어서 먼저 바뀌어갈 때도 있고 나도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객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들통 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감추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혼자 생각하니까. 근데 친구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잘 털어놓으신 것 같고 두 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 사연을 확장하는 건 아닌데 네. 남자분이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그러니까 염색까지는 아니어도 갑자기 내가 생각 안 하는 뭐 레게 머리를 하고 왔다. 아니면 장발인데 뭐 갑자기 다르게 하고 왔다. 이런 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콩깍지가 되게 엄청 씌이는 편이어서 아,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든 외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든. 그런데 너무 안 어울리면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머리보다는 옷을 좀 이렇게 못 입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20대 때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옷을 전혀 이상하게 입었을 땐 어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실내에 있을까? 근데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바꿔줄 때도 있어요. 내가 옷을 좀 사주거나 아니면 네, 맞아요. 같이 가서 골라주거나. 네, 진짜 옷을 못 입는 경우에는 음. 생일 선물이나 뭐 기념일에 옷을 사주거나 이런 적도 그러면서 있었던 스타일을 것 좀 같아요. 바꿔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현진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어울린다면 다 괜찮긴 한데, 너무 안 어울리는 스타일을 갑자기 고집을 하면 조금 말할 것 같긴 해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남자분이 썸을 타는 남자분이 머리를 바꾸고 오면 네. 솔직하게 말해준다는 거네요. 내가 호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제가 저도 콩깍지가 씌이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은 할 것 같아요. 좀 장난식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돌려서 말하면서 머리가 지금은 예전이랑 달라요. 이런 식으로. 예전 머리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네.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또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혹시 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시작을 안 하는 게 과연 나를 위한 선택이 맞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우리가 방어 기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연애를 안 하는 이유는. 그쵸. 사연자님은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건 상처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상처 때문인 것도 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신중함과 두려움이 같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반도 아니시고 후반도 아닌 딱 중간의 나이라서 생각이 제일 많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자기 주관이 생길 때기도 하고. 내가 연애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네. 배워왔고 그 다음 연애 때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몇 조금- 개가 더 생긴 걸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2개만 봐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4개나 뭐 5개가 생긴 거고. 근데 이게 좋아하는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싫어하는 조건, 내가 불편한 조건을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 전 연애 때 상처를 받은 거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더 있잖아요. 맞죠? 네.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취향이 생긴 거고 또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거는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정말 이끌리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현님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 이런 행동을 안 한다. 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제안시켜둔 거. 혹시 남자친구가 나한테 나 너 이거 하는 거 싫어. 뭐 예를 들면 너 남사친 애들 많잖아. 만나지 마.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저는 너무 심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음. 연인으로서의 예의는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언성을 높이는 게 무섭다, 싫다라고 그러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좀 목소리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네. 반전이네요, 반전.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언성을 화가 나도 차분하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TMI로 가긴 했지만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사연자님에게 조언 한마디씩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진님은 보라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후회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서 그분이랑 뭐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서현님은? 저는 지금 사연자분이 생각이 너무 과부하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이 한쪽으로 쏠리고 생각이 많아질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의 나와 정반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 상상 많이 하면서 그래도 결정을 잘 내렸어요? 한쪽으로 쏠린 감정을 중간으로 좀 중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연자님이 고민하는 이유는 누가 들어도 다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거든요. 연애라는 게. 다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내가 더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아파도 그거는 나의 결정이고 책임인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 넘어갔으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나이가 되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딱 두 가지면 말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남자분이랑 만났는데 데이트를 했는데 원래 이게 있어요. 이런 직장에서 만나거나 현역사에서 만나거나 이랬을 때 단면적인 것만 봐요. 그래서 데이트하면 달라져요. 밥을 먹거나 영화관에 가면 달라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연애랑 달라요. 그 사람에 이끌리는 무언가가 있는데 만나면 이 사람 생각보다 데이트할 때는 말이 없거나 무뚝뚝하거나 아니면 맞아요. 진짜 만났는데 일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니라면 썸을 탈 때 그런 거를 못 물어본다면 데이트 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바로 발을 빼는 게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나아가도 더 대화를 해서 바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또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성향이 생긴 거니까. 그리고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다가올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쵸. 그건 진짜. 그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상처가 없다면 한 번 더 가도 큰 상처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요 상황에서 더 갔는데 그 사람이 진짜 뭐 한 2, 3주 동안 내가 밥 먹자 하고 그랬는데도 표현도 없고 근데 밥 한 번 먹었는데도 그 사람이 다시 연락 안 오거나 하면 이건 끝이 났는데도 나는 마음이 계속 뒤숭숭한 게 보람님이 용기를 많이 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허들을 많이 넘어서 갔기 때문에 후폭풍이 조금 더 길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냥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보람님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시즌7 취향 대결 파플 대 로컬 어디가 더 좋을까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을 찾는 걸까 아니면 유행에 이끌려서 그곳을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두 분은 혹시 이 파플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남들도 가서 가는 것보다는 제가 진짜 좋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좋아한다는 이유, 그게 뭐가 있어요? 왜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진심을 느낄 때는 그 진심의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좋아하는 이유, 이게 있을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쁜 외관 그런 걸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가는 게 인스타를 사진을 진짜 예쁘게 찍거나 네. 아니면 친구들이 안 먹어본 디저트를 내가 먼저 먹어보고 소개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진짜 맛있는 데 있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사장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유행을 다 따라가고 싶어 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것도 다 해봤거든요. 이게 뭐 두점크라든지 네, 두쫑쿠, 버터떡, 이제 유행하는 서순락길 이런 것도 다 가보고, 저는 남들이 하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게 됐으니까 유행을 네. 타는 거잖아요. 혹시 해본 것 중에서 이거는 좀 괜찮았다. 저는 얼마 전에 서순락길에서 그 야외에서 와인을 마셨거든요. 아, 그게 원래 옆에 그러니까 약간 돌담이 있는 맞아요. 거고 네, 테라스라든지 조금 네, 그렇게 테이블이 밖에 있는 곳에서 맞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군요. 거기서 근데 사람이 정말 많긴 했는데 그래도 낭만이었다. 잘 갔다 오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로컬 맛집을 찾아가는 기준. 요걸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핫플 말고 로컬. 그러니까 뭐 동네를 가거나 아니면 잠깐 그쪽에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우연히 발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로컬 맛집은 사실 그 진짜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래서 그냥 외관을 살짝 보고 여기 뭔가 맛집 같은데? 약간 그런 곳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뜻밖으로 진짜 맛집을 찾아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뭐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 기억 남는 곳 있을까요? 뭐 상호를 말 안 해도 이런 음식점. 음, 저는 그때 부산을 놀러를 갔었는데, 네. 그냥 부산은 사람이 많잖아요. 또 날씨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하플 이런 데를 안 가고, 그냥 우연히 친구랑 그냥 걷다가 뭐 광안리나 해운대 쪽에 아무 그냥 횟집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부산 갔었을 때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는 네, 거고.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아마 다음 단계가 친한 친구가 부산 간다 그러면 나 거기 한번 갔었는데 음, 너도 시간 되면 네, 가봐.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로컬 맛집에 또 이렇게 입소문을 타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 인스타에 올라오거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보다. 맞아요. 서현님은 어떻게 좀 기준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지인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요. 음. 지인들이 일단 만족한 곳이면 저는 실패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서현님이 입맛의 기준이 맞아요. 미식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네, 조금은 뭐든지 맛있게 먹어서. 아래에 있는 네,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저는 로컬 맛집을 찾아가는 기준이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안 가본 집을 가보려고 해요. 음, 제가 최근에 삼각지 역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각지 역에 이미 맛집이 많이 알아요. 저도 많이 갔으니까. 음, 그러면 그곳에 또 안 가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쵸. 거기는 또 돌아다니기가 좋아요. 네. 갔었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기대만큼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네. 게 네. 사람이 많은 곳은 이미 대중의 입맛을 잡거나 기본적인 맛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다만 이런 곳들도 가보니까 내가 또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덜 가본 조용한 곳을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 많은 곳 가면 저는 이밥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가도 때로 이게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맞아요. 이야기 소리에 집중을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한테 또 궁금한 게 작년이나 올해 간 핫플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우리 가성비로 한번 가보죠. 네. 핫플의 가성비는 어떤지.
일단 핫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격이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면 지금 현진님이 20대 후반 그리고 20대 중반. 그러니까 이 가성비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쵸. 현진님이 생각에는 요 가성비는 몇만 원대인지. 가성비. 카페 아니면은 식당 중에 어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을 네. 말해줘야 구독자분들이 듣고 요게 가성비가 맞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가성비. 근데 요즘 정말 주관적인 거라서, 저는 뭐 카페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가성비는 그런 브랜드, 뭐 메가커피라든지 그런 게 진짜 가성비고, 보통 요즘 핫플인 뭐 5, 6천 원대? 그런 데가 좀 보통이라 생각하고 그게 가성비라고 가성비 생각해요. 안에 들어가는 거 네네. 같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말 비싼 데는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는데도 요즘에 많다고 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가성비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핫플에 왔으니까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핫플에 갔으니까 시그니처도 한번 먹어보고, 왜냐면 이제 그런 걸 뭐 보러 간 거, 즐기러 간 거니까, 그래도, 이런 적은 있을까요, 네. 혹시? 들어갔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그런 데도 있죠. 약간, 그러면 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친구랑 같이 왔거나 뭐 네. 남자친구랑 같이 왔으니까 먹는 편이에요. 그래도 왔는데 한번 먹어는 보자, 이런 느낌으로 다시 뭐 다른 데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네,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네. 그 느낌? 사연님은 어떤 것 같아요? 그 가성비 맛집. 저는 사실 핫플은 물론 가격 자체는 비싸지만 그 공간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값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핫플에 가면 가성비를 따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해요. 최근에 갔었던 곳 중에 가성비 있는 곳은 어느 정도 가격이었어요? 사연님이 갔던 곳 중에. 네, 서울은 보통 서울에 가면 술값이 제가 사는 곳보다는 2, 3천 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핫플이니까 또 가서 즐기기도 하고 그거를 용인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런 핫플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분위기와 그리고 내가 플렉스 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감정을 맞아요. 저기서 쓰고 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로컬 맛집을 들렸는데 여기 왜 아무도 몰라 싶었던 순간 요걸 좀 얘기해 주세요. 서울에 이런 곳들이 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서울만 얘기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보면 뭐 용산 최근에 알려진 데가 뭐 이태원 해방촌도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 그 사이사이에 몇 군데가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쵸. 강남도 예를 들면 원래는 강남이었는데 뭐 신논현이라든지 뭐 홍대도 원래 연안도 있었지만 뭐 망원도 알려지고. 음, 말씀하신 대로 그 해방촌을 제가 원래 좋아하는데 음. 엄청 오래되진 않았는데 신흥시장이라고 그 시장 있잖아요. 아세요? 제가 거길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언덕에 있는 거죠. 그쵸. 제가 음,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게 네, 제가 생각에는 저는 그러니까 간지 오래됐는데 조금 입구가 여기 갑자기 들어가면 입구가 있거나 그 맞아요. 건물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음. 년 사이에 유명해지기도 뭐 했고. 인스타로 보고 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네. 보고 가신 게 아닐까. 그러면 서현님은 또 추천해 줄 만한 곳 있어요? 저는 아까 말했던 성내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석촌호수보다 사람도 훨씬 적고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예뻤어요, 벚꽃이. 그러면 이게 벚꽃을 구경하러 갈 때는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금 내가 걸을 때 편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가 그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감성도 같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벚꽃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지나가면 포즈를 맞아요. 못 네, 취하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찍으려 그래도 다른 사람이 계속 지나가는 네, 거나 아니면 같이 찍어야 되니까. 이번에 가서 남자친구랑 이어폰 한 짝씩 끼고 노래 들으면서 걸었는데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약간 낭만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 데이트할 때 핫플과 로컬 이 분위기 차이를 느껴본 적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하프를 많이 가지만 또 로컬을 갔었을 때 이게 뭔가 좀 달라진 거 있을 수 있잖아. 남자친구를 만날 때 남자친구 동네를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남자친구가 우리 집 동네로 올 때도 있잖아. 그때는 로컬이 네. 된 거잖아요. 두 분은 어때요? 저는 데이트할 때는 하프를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음. 여행을 만약에 갈 때, 그때도 데이트긴 하지만, 또 여행은 다른 곳이잖아요. 그럴 때 로컬을 더 많이 가는 것 아,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반대인 거네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대인 것 같아요. 서현님 어때요? 저는 하프를 막 찾아가고 싶어 하는 편이긴 하지만 만족도는 로컬이 항상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로컬은 우리가 단골집을 자주 가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트할 때는 로컬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성수, 홍대, 뭐 이태원, 강남, 잠실 뭐 무슨 길이 있잖아요. 네. 서순례길, 경리단길, 음, 뭐 속리단길, 용리단길 다 가봤잖아요. 네. 데이트할 때 내가 아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데이트하는 게 더 어. 좋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하플에 가면 일단 웨이팅 해야 되고 사람 많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이게 데이트가 아니라 약간 노동. 쇼핑하러 와서 그러니까 여자친구 옷 고를 때 아. 기다려주는 것처럼 네. 웨이팅 해야 되니까 같이 기다려줘. 네. 마음은 뭐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 해준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다를 거예요. 피로하구나. 피곤하거나 네. 왜 이렇게 시간을 다 낭비했지? 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로컬을 선호하는 게 남자들이 음, 그만큼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매일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만나서 음.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하플에 가면 여자분들이 신나서 사진을. 사진 찍거나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요. 근데 뭐 이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로컬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플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기념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있으니까 그 남산이 다 보이는 전망대가 보이는 레스토랑을 하나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남자들이 네. 한번 플렉스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 데리고 가서 진짜 코스 요리가 다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연애할 때 조금 더 뭔가 해주고 싶었던 건데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만나면서 이제 직장인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로망이었던 게 이루어졌는데 여자친구가 그날 같이 데이트하고 저한테 그 다음에 편지를 줬거든요. 거기 같이 가서 좋다. 그런 데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다라는 걸 편지를 길게 써줬는데 그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곳을 내가 자주는 못 데리고 가도 같이 가면서 추억을 쌓아놓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트할 때 좋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런 경험 하나가 있으면 연애할 때 더 좋은 음. 무언가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구독자분들이 뭔가 하플을 자주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씩 가면서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두 분 혹시 뭐 그런 장소 없어요? 좀 남자친구랑 갔던 장소 중에서 이렇게 기억에 날 만한 여기 남자친구 알아왔던 곳 좀. 저는 작년 제 생일에 네.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재즈바를 데리고 가줬었는데 그때 딱 들어오신 밴드 보컬 분이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제 취향으로 노래를 잘 부르시고 그 남자 보컬인 거죠? 여자 아, 보컬이었어요. 여자 보컬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다행이네요. 내가 네. 재즈바를 데리고 왔는데 다른 남자한테 빠져있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서운해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게 네. 좋은 경험이었군요. 네, 너무 좋았어요. 혹시 현진님은 있을까요? 저는 또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저도 생면 파스타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데, 좀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데이트를 갔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뎅바 이런 느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유명하긴 한데, 대중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데리고 간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칭찬해줘?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분위기 좋다. 아니면
여기 너무 음식 괜찮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말을 해주길 바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말을 안 해주면 마음에 안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표현을 해주면 내가 원래 남자들 데이트할 때 잘 안 찾잖아요. 네. 네. 여자분들은 대부분 코스를 다 짜놓고 네. 여기 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주면 또 찾아오는. 맞아요.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긴 음. 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귀엽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눴는데 이 주제에 좀 맞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결국 우리가 찾아가는 건 장소일까 감정일까? 두 분은 사진도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네, 사진을 다시 보나요? 안 보나요? 다시 봐요. 언제 봐요? 저는 또 직업이 그쪽이다 보니까 항상 사진을 보는데, 이거랑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감정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거기에 직장인 분들은 저는 힐링하러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평일 내내 힘들었던 감정들을 그런 예쁜 곳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상에 지쳐있던 마음들을 하프를 가거나 로컬을 가거나 어떤 장소를 통해서 네, 조금 더 내 감정이 안정되거나 그쵸. 아니면 친구들한테 한번 자랑하거나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서현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찾는 것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그 감정의 끝은 뭐예요? 저는 어떤 추억을 생각할 때 그 장소가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장소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 사실 감정이 아닐까.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도 분명히 서울에 핫플들이 많았어요. 두 분이랑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도 데이트를 할 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은 이제 안 남아있거든요. 아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데이트하러 갔었을 때니까 그때 여자친구랑 갔던 곳은 당연히 감정이 있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러면 그 감정이라는 게 소멸된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다시 가도 분명히 어떤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근데 그냥 장소거든요. 예전에 여기 한번 왔던 곳이네? 그러면 안 가죠. 왜냐면 지금 여자친구가 싫어하니까 거기를 데리고 가면 안 되죠. 네. 또 새로운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다.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게 최근에 그러니까 좀 서울에도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저도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저기가 의미 있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이 의미 있는 장소가 맞을까? 다시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친구들이랑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뭐 회식할 때 가는 장소 데이트할 때 가는 장소들은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면 내가 회사에서 퇴사하면 친구들이 다들 이제 다 다른 도시로 가고 못 보면 안 가는 게 아닐까 싶은 게 약간 학교 앞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은 나거든요.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학교 앞에도 자주 가던 곳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서현님은 지금 그 가정 중이기 때문에 더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현진님도 저는 그 가정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보니까 감정이라는 게 분명 있지만 그냥 장소로서 조금 더 기억하고 남자들은 그 사진첩을 다시 열진 않거든요. 맞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한번 사진 찍어 놓으면 뭔가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보거나 여러 가지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이제 용량 다 찼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부터 빨리 다 지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에게 이색 질문 한 가지 하면서 마칠게요. SNS로 올리기 좋은 곳과 나만 알고 싶은 곳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SNS에 올리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하고 남들이랑 조금 다르게 그것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게끔 약간 나만 아는 장소인 것처럼 그러면 보이게. 요 촬영 기법이라든지 사진 찍을 때 나만의 이 노하우가 있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찍는 공간보다는 제가 음. 그쪽에서도 찍겠지만
또 다른 공간 한번 찍어보고 여러 방향으로 한번 찍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있어요. 유명한 핫플이었는데 원래 거기 사람들이 음식이나 디저트를 찍었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는 소품 같은 거 있잖아. 인테리어 소품을 네. 하나 찍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더 터졌어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어디예요? 근데 모두가 한 핫플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핫플에 가면 원래 디저트라든지 맛있는 이렇게 플레이팅 돼 있는 곳에 막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거 찍었는데 잘 되길래 신기했었거든요. 맞아요. 아마 현진님도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서연님은요? 저는 나만 알고 싶은 곳을 찍어서 SNS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나만 알고 싶은 곳을 찍었는데 SNS에서 좀 반응이 왔던 거. 친구들이 여기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혹시 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맛집이 아니어도 돼요. 네. 디저트가 아니어도 그냥 뭐 공원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걸었던 길 아까 말한 것처럼 벚꽃을 볼 수 있거나. 네. 저는 캠핑 가는 걸 좋아해서 음. 종종 가는데 그 양평에 있는 캠핑장에 음. 구석에 숲같이 중간에 자리한 자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 자리가 좀 저만의 비밀 스팟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연님이 캠핑을 몇 달에 한 번씩은 가면서 또 좋은 에너지를 얻고 오나 보네요. 맞아요. 근데 좀 궁금해요. 그런 곳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거지만 네. 내가 좋아하는 단골집이 하나 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힐링 스팟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변목동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키우셨던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까 그래서 오프닝에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오래된 느낌의 맞아요. 집, 친숙한 그게 이제 느낌. 나무 집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사를 가시고 그런 상태인데 그게 재개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결사반대를 할 만큼 나도 정말 모르게 속상했는데 사라지면 안 될 곳 맞아요. 같은 곳이 네. 없어지는 거니까 허탈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같이 왔었겠네요. 네. 혹시 현진님은 그런 곳 있을까요? 사라진 곳 중에서. 제가 정확한 장소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맛집 이런 데를 되게 많이 갔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 약간 기분이 거기에 추억들이 뭔가 좀 사라진 기분들도 들고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없어져가지고 조금 네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 영원히 네. 있을 것 같은 게 음. 없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오래 안 갔거든요. 근데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런 나만의 진짜 힐링 스팟들이 있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특히 더 생기잖아요. 네. 네. 사진도 예쁘게 남겨놓고 그 안에서 뭔가 여행에 대한 마음의 그런 기억을 강하게 심어놓은 곳들. 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뭔가 이렇게 방송 보면 내가 갔었던 곳 가면 저기 아직 남아있는지를 되게 확인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거기를 촬영하는 게 아니지만 저기 분명히 있겠지. 내가 갔던 카페, 내가 잠깐 쉬어갔던 벤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도 단골 맛집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자주 갔던 곳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1시간 넘게 대화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사연님은 방송을 네.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실제 라디오 이제 이게 송출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대화 주제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하고 한번 들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서연님이 재밌게 얘기하셨으니까 듣는 분들도 좀 공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에 잘 빠져들었을 것 같아요. 현진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런 방송은 처음 해보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있고 제가 했던 말들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저도 두 분이랑 대화 나누면서 오늘 뭐
오프닝 토크도 이야기하고 사이 상담소 그리고 주제편까지 오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조금 일상에 녹여 들어가 있고 처음 오셨던 두 분이지만 그만큼 네. 여성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도 맞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트리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핫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연님이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팟과 이메일 사이사이팟@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마음여행, 나를 가장 잘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